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대장암을 한 주제로 같이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뭐 1시간까지는 가지 않는데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가 천천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장암. 먼저 그 대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마다 좀 길이에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150cm.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150cm까지는 안 돼 보이는데, 하여튼 뭐 평균 그 체계는 뭐 150cm. 어떤 분은 대장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내시경 넣어가지고 2시간 동안 땀을 밟고 흘리면서 너도 끝까지 대장 그 종쪽까지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시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뺀 적도 가끔 그렇게 아주 대장이 기신 분도 있지만은 평균 한 150cm의 그런 관 모양의 장기가 되겠습니다. 대장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 우측 하복부에서 이제 대장이 시작되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맹장이하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결장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항문 바로 위에가 이제 직장. 그래서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맹장도 크게 봐서 결장에 속하기 때문에 대장은 그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될 수 있고. 수분을 흡수하고 음식을 찌꺼기를 직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는 거 못지않게 우리의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싸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싸야지만 잘 먹을 수 있죠. 잘 싸지 못하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 때 너무나 그 대변이 많아가지고요. 점심을 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먹으려는데 배가 너무 그 대변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어서 미리 좀 싸는 작업을 한 다음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싸야지만 잘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 싸게 하는 이 작업을 해주는 그 기관이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장은 그 대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관이 되겠고, 직장은 이 만든 대변을 잘게 바깥으로 이렇게 배설시키는, 대변을 보관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직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에는 무엇이 있냐면 대변이 있죠. 그다음에 대변은 이제 그 음식을 찌꺼기하고 세균이 합쳐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장에는 세균이 있어. 세균이 음식물을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뭐 암모니아나 뭐 메탄 이런 가스가 있죠. 우리의 장에는 그 대변과 그 세균에 의해서 그 가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의 내용물이. 그 다음에 대장암. 아까 제가 대장은 이제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장에 생긴 암이 결장암, 직장에 생긴 암이 직장암. 아주 쉽죠. 결장에 생겼으니까 결장암, 직장에 생겼으니까 직장암. 또 결장도 이제 부위가 있어요. 맹장도 있고, 뭐 상행 결장도 있고, 행행, 뭐 하행 결장.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거기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대장암을 분류할 수 있고요. 요거 보시는 그림은 우리 몸의 그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에서 음식 꾹꾹 삼키면 그것이 이제 가슴의 그 식도를 따라서 위로 오죠. 보시면 그 왼쪽에 그 주머니 같이 자르게 생긴 것이 이제 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마치 그 어떤 그 투구 모자 같은 공수부대 모자 같이 생긴 그 장기가 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가 끝나면 이제 소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소장 위에 복부의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길어진 긴 장기이고 이것이 우측 하복부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장이 연결돼가지고 대장의 소장을 이제 겉에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소장을 싸고 있는 여기 보시면 큰 그림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소장을 싸고 있는 대장의 그 전체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장은 그 우측 하복부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우측 하복부의 쪽이 이제 맨 밑에 부분이 이제 맹장이고요. 거기서 이제 대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행결장이라고 부르고 쭉 올라가서 간이 있는 동네에서 90도 돌죠. 그래서 이제 90도 돌아가지고 옆으로 가죠.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간다 해서 행행결장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이제 비장을 거쳐서 비장 쪽에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위가 이제 하행결장. 이제 그 직장 위에 이제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장이 꺾이기 때문에 S자 결장이라고 하고 이제 밑에 항문 바로 이제 위쪽이죠. 거기가 직장인데 직장은 이제 대변을 이제 모아놨다가 저장했다가 이제 좋은 분위기, 나쁜 분위기 아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싹 바깥으로 이제 배출시키죠. 한국의 결장암 증가. 연세병원이 이제 1991년부터 2014년 이 기간 동안 대장암 수술 환자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연구한 게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 환자 모두 11,479명을 분석했는데 1990년대는 그 결장암과 직장암의 비율이 5대5입니다. 아까 보시면 그 결장암은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많고 직장은 항문 위에 그 조금 있는데 그 이제 부위로 따지면은 그 결장이 직장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근데 환자는 결장암하고 직장암이 환자 수는 5대5입니다. 그렇게 직장암이 많은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직장은 대변을 모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변하고 많이 접촉하는 직장에서 암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제 1999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5대5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역전돼가지고 결장암이 62.5대 직장암이 37.5로 결장암의 비율이 증가된 그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결장암, 직장암에 비해서 결장암이 더 많이 증가된 이유를 이 연세병원 연구팀에서 그 이유를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하면 육류, 고기를 많이 먹는 그 습관 때문에 그렇다. 또 복부 비만 때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육류를 삼가자. 이것이 이 연구의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남자가 여기 나옵니다. 갈색 피부를 가진 남자하고 빨간색 피부를 가진 남자가 나오는데 이 갈색 피부의 남자는 그 결장암 환자를 가리키고요. 빨간색 피부의 그 남자는 직장암 환자를 가리킵니다. 보시면 1990년도에서 쭉 가다 보니까 이 두 남자의 키가 어떻게 됩니까? 신장이 자꾸 커지죠. 역전도 되지만 신장이 똑같이 커지죠. 이 신장이 커지는 것은 이런 암 환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도 결장암도 그렇고 직장암도 그렇고 점점 다 환자 수가 증가하는데 보시면 누가 더 키가 더 많이 커졌나요? 결장. 처음에 1990년도에는 둘 다 키가 똑같았죠. 근데 보시면 2006년도 거기에 보면 결장암 환자가 훨씬 더 키가 커졌습니다. 이것은 결장암 환자가 더 직장암 환자도
많이 증가했지만 결장암 환자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그 절정이 2006년에서 2010년, 2011년부터 14년은 약간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게 대장암 환자, 특히 결장암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결론은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을 보시면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고기 섭취, 담즙, 비타민, 미네랄 결핍 이런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적인 소인. 대변은 아까 제가 그 음식물 찌꺼기라고 했죠. 음식물 찌꺼기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 수많은 그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농약, 우리가 농약을 친 음식들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어. 다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 속에 있는 모든 발암물질이 다 나중에 대장으로 가가지고 음식물 찌꺼기에 그 발암물질이 고스란히 다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대변 속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대변 속에 있는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효소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간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체질은 아무래도 대장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암물질 해독하는 효소를 예를 들면 뭐 GSH 트랜스페레이즈, DT 다이아포레이즈, 뭐 N-아세틸 트랜스페레이즈 이런 효소들이 효소의 기능이 유난히 더 약한 분들이 대장암에 잘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다 더 큰 건 이제 고기입니다. 특히 이제 백색, 뭐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색깔이 하얗죠. 백색 고기보다는 젖색육,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이 빨간 빛을 띠는 고기를 먹을 때 암이 더 잘 호발될 수 있고요. 이런 적색 육 속에 포함된 그 발암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온으로 구운 고기 속에 있는 헤테로사이클린 암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담즙. 담즙 잘 아시죠? 예. 담즙은 그 간에서 생성돼가지고 이제 쓸개 저장돼 담낭에 저장됐다가 이게 이제 식사를 하면 이것이 이제 소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 이 담즙은 그 지방식, 우리가 지방을 먹죠, 기름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지방이 소화되고 흡수될 때 이 담즙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식을 많이 먹으면은 담즙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방식을 할 때 담즙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담즙이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담즙이 이제 거기 분비돼가지고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면은 대장에 많은 그 세균이 있거든요. 이 세균이 이 담즙을 변질시킨다. 변질시켜가지고 발암물질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장에 가서 이제 대장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담즙을 많이 분비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방식을 많이 먹으면 담즙이 많이 나와서 대장암에 걸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은 대장에서 담즙과 결합하여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그 대장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엽산, 야채 속에 엽산이 있는데 이 엽산이 부족하면 대장암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D, E 등은 그 대장암을 예방할 수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 미네랄 중에 그 셀레늄, 우리 한우분이 밤에 드시는 그 셀레나제가 이 셀레늄인데 이 셀레늄이 부족해도 대장 선정은 대장암의 그 정구 병변이죠. 이 대장 선정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의 예방, 1차 예방이 있고 2차 예방이 있는데 1차 예방은 무엇이냐면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장암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 1차 예방이고요. 이건 아직 그 교과서에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서
일반인들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차 예방암은 대장암이 잘 걸리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장 용종이 있는 분들, 대장암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 용종을 내시경을 해가지고 미리 제거하면은 암을 예방하죠. 이것이 이제 2차 예방이고 1차 예방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암 예방 조치, 그것이 1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대장 벽속에 이런 혹이 있는데 이것이 용종이죠. 이 용종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은 나중에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이제 내시경을 해가지고 이제 설사 올가미를 이렇게 모가지에 딱 씌운 다음에 건 다음에 전기로 통해 가지고 잘라내는 게 대장 용종 절제 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차 예방의 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종이 이제 암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엔 조그만 혹이 생겼다가 혹이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그 혹 속에 암이 생겨서 이제 벽 속으로 장벽 속으로 파고드는 대장암이 발병하는 그런 단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예방은 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1차 예방을 보시면 그 대부분의 그 음식이죠.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 채식이죠. 그다음에 콩, 현미, 동물성 지방식을 자제하고 술과 담배를 자제하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운동과 비만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섬유질 식사, 고섬유질 식사는 대변량을 증가시켜 대변 속의 발암물질을 희석시키고 아무래도 그 대변량이 많아지면은 그 대변 속에 있는 발암물질이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돼서 암을 유발하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대변량이 증가되면은 이제 장 속에 대장 속에 대변량이 꽉 차면은 우리가 이제 뭘 느끼냐면 복통을 느낍니다. 복통을 느껴가지고 도저히 화장실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대변을 시원하게 쾌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섬유질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섬유질이 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장 운동이 빨라지니까 대변이 신속하게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대변은 신속하게 체액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 대변은 그 속에 많은 그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대변이 우리 몸속에 장소에 계속 오래 남아있으면 우리 몸에 안 좋죠. 이 대변을 빨리 내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결장암과 뒷장암을 모두 예방하기 때문에 야채, 어떤 그 고섬유질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물성 지방. 아까 제가 동물성 지방은 그 담즙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죠. 이 담즙이 대장에 가서 대장에 있는 그 수많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발암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결장암과 직장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렇지만 식물성 지방은 대장암하고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과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식용유의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방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방은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그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지방을 안 먹으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지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포화지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포화지방, 세 번째가 트랜스 지방인데요. 이 포화지방은 주로 이 동물성 지방에 많이 있고요. 불포화지방은 이제 식물성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포화지방은 무엇이고 불포화지방은 무엇인가?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지방을 구성하는 그 3대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 수소 원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 이 세 가지 원자로 구성된 것이 지방인데
그중에서 이제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에 많은 포화지방은 이 세 가지 원자가 아주 포화 상태로 꽉 찬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포화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포화지방은 이 3대 지방 중에서 이 산소하고 탄소는 포화 상태로 존재하지만은 수소 원자는 불포화 상태.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많은 지방이 불포화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은 주로 식물성 지방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포화 지방하고 불포화 지방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포화 지방은 이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요.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우리 고기 국물을 드신 건 잘 아시겠지만 고기국이 막 뜨뜻할 때는 그 속에 지방이 뭡니까? 액체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그릇이 식으면은 그 지방이 누리끼리하게 한 고체로 변해가지고 그 그릇 거기에 막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가 되고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는 뭐 상온에서 지방이 뭐 고체이든 뭐 액체이든 큰 상관이 없는데 대규모 식품 공장에서 아주 대규모로 식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는 이 지방이 상온에서 액체가 되면 이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보관하기도 번거롭고 이동하기도 번거롭고 무겁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 액체는 뭐 트럭에 실어가지고 운반할 때 뭐 차에서 뭐 출렁거리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잔머리를 굴린 게 이 상온에서 액체인 불포화 지방을 상온에서 어떻게 고체화시켜보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억지로 막 수소 원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포화 상태를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불포화 지방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변질시킨 지방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온에서 고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그 지방이 이제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이 이제 트랜스 지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도 그 트랜스 지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식물성 기름, 불포화 지방이죠. 식물성 기름을 붓고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그 프라이팬 안에 있던 그 불포화 지방이 아 뜨거 하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그 속에 아무나 트랜스 지방이 있기 때문에 튀긴 음식은 버터는 동물성 지방 아닌가요? 그렇게 튀긴 음식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만든 음식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이런 트랜스 지방을 쓰죠. 그래서 뭐 팝콘, 감자튀김, 케이크, 과자, 초콜릿, 도넛 이 현대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들이 전부 다 이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음식이고요. 이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아주 맛이 고소합니다.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자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에 많이 있고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이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되겠습니다. 술과 담배 모두 대장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술과 담배를 같이 해버리면 이게 곱하기가 돼가지고 위험성이 곱하기로 증가합니다. 특히 엽산 부족이 있을 때 야채 속에 많이 있는 엽산 부족이 있을 때 이러면서 음주하면서 잘 안 먹어서 저단백질 식사를 하면은 결장암과 직장암이 잘 생긴다고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폐경기의 여성이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면 결장암과 직장암의 발병 위험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대장암을 약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동과 비만 운동 비부족과 비만은 장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디아는 그 장후놈의 활동의 변화를 초래해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규칙적인 운동은 암을 예방합니다. 우리 운동을 규칙화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운동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너무 이게 재미있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게이트볼은 그나마 좀 낫는데 게이트볼은 내가 이제 8명이 한다면 내가 한 번 치고 7번 칠 때 나는 좀 쉬기 때문에 조금 게이트볼 좀 낫는데 그래서 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거 뭐 실수 없이 쳐 넘겨야 되죠. 재미도 있고 하다 보면 자연히 무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몸살나고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되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규칙적으로 적당히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 혈변, 대변에 피 섞여 나오는 것, 그다음에 복통, 배변 습관의 변화, 변비가 없던 분이 막 변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설사를 안 하시던 분이 설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한번 대장 40 정도 되신 분이 갑자기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왔을 때는 한번 의심을 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체중 감소, 당연한 거예요. 철분 결핍성 빈혈, 대장에 암이 생겨서 거기서 자꾸 피가 새면은 빈혈이 올 수 있죠.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대장암에 신나는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펫 CT 검사인데 요즘 웬만하면 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죠. 대장암의 치료, 뭐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내시경 치료 등이 있고.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콩과 현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과 대장암, 우리 에덴병원의 가장 대표적인 식사 중에 하나죠. 콩이 대장암 위험성을 남성은 33%, 여성은 35% 감소시킨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콩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안 됩니다. 근데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드셔야지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그것이 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도 매일 한 90g, 90g이 잘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콩자반은 2숟가락, 그 다음에 두부 작은 걸로 한 모, 이 정도 양이 90g이 되는데 매일 이 정도 드시면 건강에 좋고 대장암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쥐를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콩을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하고 비교했던 결과 콩을 먹은 쥐가 대장암 발생 비율이 44에서 75% 상당히 크죠. 이만큼 크게 감소된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콩과 대장암 세 번째, 콩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천연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제니스테인은 대장암 세포의 성장과 대장암 전이를 억제하고 콩에 함유된 피틴산, 피틴산도 역시 유명한 천연 항암제인데요. 이것이 대장암 성장을 억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콩이 좋고요. 그 다음 현미. 실험실 연구에서 현미 속에 피틴산, 아까 콩에도 있었죠? 이 피틴산은 콩에도 있고 현미에도 있고 통밀 이런 모든 통곡식에 있는데요. 백미나 하얀 밀에는 이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피틴산이 아주 유명한 천연 항암제인데요. 대장암을 감소시킵니다. 쥐로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피틴산이 대장암의 세포의 살면을 증가시키고 대장암 성기세포의 분열을 촉진시켜서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저게 철분이 나오는데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죠. 특히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근데 이 철분이 우리 몸에서 하나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 칠 때 됐습니다. 이 철분이 어디 가서 사고를 치냐면 이 대장에 가서 사고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선지피나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그 피나 선지피나 이 고기가 흘러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대장으로 가면 그 고기 선지피 속에는 다 철분 덩어리죠. 이 철분이 대장을 자극해서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tin산이 콩이나 현미, 통밀 속에 있는 피tin산이 천연 항암제뿐만 그런 작용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철분하고 딱 결합해서 철분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대장암을 일으키는 것을 딱 막죠.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그럼 이 현미 속에는 이 피tin산만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게 그렇지 않죠. 뭐 현미 속에 뭐 베타 시토스테롤, 페루라산 아주 유명한 천연 항암제죠. 이것들도 대장암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는 이제 먹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대장암을 일으키는 음식은 이제 고기나 동물성 지방식, 예방하는 음식은 이제 콩이나 현미, 야채,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대장암을 억제하기 때문에 현재 대장암이 있는 한우분들도 이런 식사를 하면은 대장암이 억제되기 때문에 훨씬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음식과 또 훌륭한 건강 법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법칙을 잘 공부하고 잘 알아서 이런 음식을 우리가 열심히 잘 먹고 이런 그 건강 법칙을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휴식과 또 단잠을 주무신 우리 모든 우리 에덴 요한교회 하는 분들과 우리 뉴스타트 캠프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상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